미국 버라이어티가 지난 20일 놀라운 기사의 제목을 게재했습니다. 한류가 국제인재를 빨아들이듯이 모두가 한국인이 되고 싶어한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버라이어티는 한국 영화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기생충, 미나리의 전례 없는 오스카에서의 성공을 활용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코로나는 한국 영화관을 폐쇄하고 제작을 억누르며 한국 관객의 의지를 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은 세계 4위의 극장 시장이었지만 2년 동안 심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산업이 무한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칸에서 한국이 4개의 완전히 다른 제목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전 황금종려상 수상작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한국에서 만든 이슈 중심의 드라마 브로커, 오징어 게임 스타 이정재의 복잡한 1980년대 세트 첩보 액션과 그의 장편 감독 데뷔, 그리고 칸 영화제 복귀작인 정준이의 절제되고 성찰적인 드라마 다음 소회라고 했는데요. 한국 영화 체인은 지난 2년 동안 막대한 돈을 잃었고 배급사는 현지 개봉을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응했는데 이제 한국 영화가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려 100편 이상 완성된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칸에서 상영된 비상선언은 아직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이며 개봉을 기다리는 100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K무비의 컴백은 해외 영화인들이 공동 제작이나 현지 제작을 위해 한국을 찾는 만큼 더욱 국제적인 분위기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칸 영화제 출국 전날 고레에다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등 한국의 훌륭한 배우들을 여러 영화제에서 만났고 오랫동안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감독인 마이크 피기스 감독은 한국 배우들의 자질, 특히 여성 배우들의 자질은 그가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 쉐임을 감독하기로 약속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은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임무가 있다면서 아시아 영화와 관련해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저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할리우드 시스템과 유럽 시스템에 불만족이 있다. 한국은 다른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작년에 5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영화 체질을 공부했고 많은 배우를 만났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한국 현대문화에 휩쓸린 것은 피기스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드니 데르크루가 최근 프랑스와 한국이 혼합된 배우와 스태프가 출연한 한국 배경 범죄 드라마 베니싱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츠의 주목할 만한 시선 영화 리턴 투 서울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공동 제작으로 입양된 여성의 한국 뿌리 재발견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츠는 한국이 아시아 전역에 미친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현대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만 발생하던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츠는 리턴 투 서울을 만들면서 K무비의 유명 인사들의 경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홍상수, 이창동, 봉준호 감독이 정말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류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베테랑 프로듀서 이주익은 강남스타일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래를 듣습니다. TV 전면에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복면가왕과 같은 한국 형식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다. 파친코와 같은 쇼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제일교포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22년에 첫 달에 코로나의 5번째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 한국 국내 업계는 마침내 컴백이 가시적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 2가 흥행에 성공한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수요일에 개봉한 이 영화는 이틀 만에 이미 81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영화는 130개 이상의 지역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범죄도시 2의 대응행에 주목했습니다. 홍콩에서는 26일에 개봉을 예고하면서 한국에서의 대응행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범죄도시2는 이달 초 한국에서 팬데믹 이전 이후 최대 개봉일을 기록하며 2019년 기생충 이후 국내 어떤 영화보다 빠른 속도로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언론은 마동석이 해비급법 집행관으로 역할을 되풀이한다며 그는 경미한 범죄자를 인도하기 위해 베트남을 여행하지만 사나운 살인마 손석구의 흔적을 쫓는 내용이라고 알렸습니다. 대만에서는 20일 범죄도시2가 개봉했는데 개봉하자마자 3위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범죄도시2는 놀라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개봉이 시작되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신드롬 현상까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2는 개봉 6일째 국내에서 1위를 유지하며 4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칸네 영화제에 4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영화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의 필름마켓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것저것 재고 시간을 끌다가는 다 팔리겠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일단 사고 보자는 생각으로 한국 영화를 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23일 현재 모인 국내 배급사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했는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칸 영화제는 매년 1만 2천 명 이상의 영화인이 몰려 영화를 사고 파는 필름마켓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운영됐지만 올해에는 예년과 같이 전 세계에서 온 4천여 개 작품이 오프라인으로 바이어들에게 선보여졌습니다. 칸 영화제 메인 건물인 팔레드 페스티벌 지하에 마련된 한국 영화 배급사 부스에는 한국 영화를 구매하려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북미와 아시아에서 판매를 완료하고 칸으로 넘어왔지만 벌써 5건 이상 거래가 성사된 작품도 있다며 한국 영화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국, 중동 국가 등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이후 더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걸 체감한다며 두 콘텐츠의 히트 이후 한국 영화가 다른 나라 작품에 비해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으면서 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흥행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대 관심작은 뭐니뭐니 해도 칸 영화제에 진출한 영화들인데요. CJ E&M에서는 경쟁 부문에 초청된 헤어질 결심, 브로커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의 경우 칸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거래가 이어져 전 세계 171개국에서 판매를 완료한 상태이고 헤어질 결심 역시 많은 나라에 판매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칸 영화제에서는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 스크린 데일리는 개막 첫째 날과 둘째 날인 17일과 18일 박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표지로 썼습니다. 또한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는 개막 5일차 매거진을 내며 2004년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박 감독의 출세작 올드보이를 다시 거론했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의 지도에 한국을 새겨넣다라는 이 기사는 이 영화를 밑거름 삼아 유럽은 아시아 영화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됐다고 올드보이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신뢰를 보내며 응원과 지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창작자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에 놀라며 한국의 시스템에도 자신들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한국으로 와서 작품들을 내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100여 편의 한국 영화들이 앞으로 더 큰 위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들이 더 많이 추앙받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